조태용 국정원장의 경찰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조 원장은 최근까지도 국회에 나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들은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군이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장과 전직 차장이 내란 당일 정치인 체포 의혹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 원장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2월 18일 조 원장은 국회 증언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국정원 회의가 끝난 뒤 홍 전 차장이 따로 보고를 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아마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잘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홍 전 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홍 전 차장의 국회 증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조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다만 이런 보고가 시중에 떠도는 말을 하듯 아는 정보를 과시하는 느낌을 받아 뜬구름 잡는 말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차장이 정치인들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는 했지만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는 게 조 원장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해킹 취약점으로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국정원이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번 계엄으로 미국 측이 겪었을 당혹스러움도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정원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불과 2시간 뒤 난데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한국의 외교장관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는 건데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쯤 조태용 국정원장은 임기 종료로 귀국 예정이었던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해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2시간가량 송별 만찬을 가졌습니다. JTBC가 취재한 조 원장의 경찰 진술 내용에 따르면 조 원장은 골드버그 대사가 근무하며 한미동맹에 기여한 공로가 많다고 했고 그러자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에 근무할 당시 좋은 기억이 많다고 답하는 등 소회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찬 직후 조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뒤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국정원장과 저녁을 하고 2시간여 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접하게 된 겁니다. 조 원장은 경찰에 자신은 비상계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골드버그 대사와 계엄 관련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위를 물어왔길래 저도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거 이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고 그리고 끊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연락한 의도는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걸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일 겁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 날 밤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며 약간의 고함을 지른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당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강한 어투였다며 싹 다 잡아들이란 대통령의 지시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또 자신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분명히 보고했다며 당시 자리 배치가 어땠는지까지 설명하며 지금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답니다 하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재현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밤 10시 53분경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대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당시 목적어가 없어 국내 간첩단 사건을 적발한 걸로 추정만 했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북한 보위부에 빗대며 당시 상황과 충격받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홍 전 차장은 이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 원장이 소파에 앉아 있다 나가버렸다며 구체적인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반면 한자리에 출석한 조 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 전 차장의 경질 사유를 놓고도 두 사람은 대립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경질된 거라고 주장한 반면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자신이 직접 경질을 건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